안녕하세요. JD 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몰빵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22 금리 인상 D-1일 주식 달러 오르고 채권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58%, S&P 500 지수는 0.59%, 다우존스 지수는 0.15%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고요. 나스닥이 아주 크게 올랐죠. 메인 이슈입니다. 이제 몰빵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기술주가 강하게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떨어지긴 했지만 월요일, 화요일 강하게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22의 금리 인상인데요. 22가 25bp를 올릴지 50bp를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50bp를 올리는 것이 주가에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50bp, 즉 금리를 더 크게 올린다면 유로화가 강해집니다. 유로화가 강해지면 달러 인덱스가 꺾이며 달러 강세에서 달러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실적 시즌을 앞두고 빅테크의 달러 환산 매출이 커지며 빅테크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로화가 강해지는 것이 기업 이익이 오를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로화 가치가 높아지면 해외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22가 50bp를 올린다면 주가에는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7%가 넘게 올랐습니다. 빅테크에게는 호재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3분의 2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테슬라도 1% 넘게 장외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 2분기 순이익 2배 증가, 보유 비트코인 75% 처분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시간에 발표해서 비트코인을 75% 처분했다고 발표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살짝 빠졌습니다. 어느 개그맨이 비트코인을 디스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삼촌은 진짜 돈을 주고 자꾸 가짜 돈을 사. 제 말이 아니고 개그맨의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말을 들었나 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23,000불대로 저점 대비 20%가량 오르면서 테슬라는 손해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 엔비디아 등 기술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실적 발표하는 딴판입니다. 지난번 실적 발표 때는 실적이 아주 좋아에 올랐고 실적이 중간 정도면 장이 시작되면서 크게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넷플릭스가 아주 좋은 실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기술주가 많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비관적으로 보는 투자자는 이미 주식을 많이 팔고 떠났음을 알 수 있고요. 물론 본전 차리면 떠날 투자자도 아직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반도체 산업 육성 발전 법안의 논의가 미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바닥을 지나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점 대비 5% 정도 올랐고요.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은 어떤 기업보다 보다도 먼저 주가를 선행하기 때문이죠. 노아의 방주에서 비가 그친 뒤 날린 비둘기처럼 말입니다. 반도체는 모든 전자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따라서 완제품 전에 부품을 먼저 주문하는 특성상 반도체 경기가 모든 경기를 선행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리 먼저 빠졌고 이번에는 먼저 올라오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ASML은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면 반도체 장비를 먼저 주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보다 더 선행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SML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ASML도 바닥 대비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애플의 전고점 182.02달러입니다. 말뚝박기 마이너스 50% 적용하고요. 127.41달러 이하면 10% 매수하는데 장중 기준이고 154.71달러 이상이라면 전량 매수인데 종가 기준입니다. 매뉴얼로 본다면 현재는 애플이 50%, 달러 50%이고요.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어제 애플은 153.04달러까지 오르면서 장을 마쳤고요. 따라서 오늘 종가까지 0.73% 정도만 오르면 대망의 154.71달러를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전망은 아직은 베어마켓 랠리다. 앞으로 더 떨어진다. 아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러니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이 팽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고 전문가들의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을 것은 V자 반등을 했다면 들어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데이터상으로 훨씬 현저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V자 반등 이후 항상 공황은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V자 반등을 했다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오늘 154.71달러를 넘어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3%가 뜬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황 해제될 때까지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마이너스 3%가 뜬 마지막 날이 2022년 6월 16일입니다. 따라서 공황 해제일은 2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2년 8월 17일입니다. 마이너스 3%가 떠도 기간만 늘어나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물론 오르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두 번째는 오늘 몰빵 쳤는데 이후에 떨어져서 마이너스 30% 구간인 127.41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몰빵 쳤으니 포지션은 애플이 100%일 것이죠. 만약에 몰빵을 쳤다면 말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30% 구간인 127.41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애플은 60대 달러 40%가 됩니다. 그러니 애플 40%를 팔아서 달러로 만들죠. 즉 애플 60% 달러 40%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127.41달러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하면 됩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154.71달러 넘어서 몰빵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서브이슈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창업의 중심이 된 이유는 불황은 사냥의 시간, 알짜 벤처기업 사들이는 미기업들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돈이 마르는 금리 인상기를 틈타 알짜 기업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사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457명의 인원을 감축을 했는데 이들은 전기차 경쟁 업체인 애플, 아마존, 리비안, 루시드 등의 스카웃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한국 같으면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획득한 기술을 경쟁업체 업무에 써먹는 것이 특허 위반이 아닌가 하는 것 말이죠. 그러나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존 맥밀런이 쓴 시장의 탄생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왜 실리콘밸리는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얻은 기술을 다른 곳에 써먹을 수 있을까? 197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1970년대 컴퓨터 산업의 중심지는 캘리포니아의 스탠퍼드 대학이 있는 실리콘밸리와 MIT가 있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인근의 연구산업단지인 루트 128이라는 두 곳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두 군데 모두 스탠퍼드와 MIT라는 걸출한 대학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연구 인력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곳에 스타트업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벤처 자금을 유치하기에도 이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루트 128과 실리콘밸리는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 공유가 자유로웠고요. 그러나 루트 128은 아이디어 공유가 불법이었습니다. 원래 컴퓨터 엔지니어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자꾸 옮겨 다닙니다. 한 직장에서 머무는 시기가 평균 1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면 엔지니어는 전 직장에서 배우고 연구했던 노하우를 새 직장으로 함께 가져갑니다. 이러면 이 노하우는 새 직장에서 공유가 되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엔지니어는 또다시 1년이 안 되어서 연봉을 올려 옮길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한 엔지니어가 애플, 리비안, 구글 등으로 가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엔지니어는 새 직장으로 옮겼어도 커피숍 등에서 전 직장 동료들과 만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 문제를 토론하고 함께 풉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실리콘밸리는 개인 기술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즉 엔지니어의 기술이 뛰어나면 실리콘밸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장으로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를 우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쌓은 지식으로 더 높은 기술을 익히고 새 직장으로 더 높은 연봉을 올리면서 갑니다. 그러니 서로 공유하는 문화가 결국 자신의 이력에도 도움이 되니 서로 적극적으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엔지니어끼리 서로 만나서 토론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엔지니어끼리 네트워크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요. 그러니 엔지니어가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은 기업 간의 아이디어 공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엔지니어를 자르면 애플, 구글, 리비안 등의 자율주행 노하우가 공유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나 1970년대 루트 128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되는데 루트 128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주법 때문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전 직장에서 얻은 기술을 새 직장에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기업의 아이디어를 공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해 동안 엔지니어는 동종 업계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 금지 규정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에서는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얻은 기술을 다른 직장에서 쓰는 것이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했던 것이죠. 캘리포니아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엔지니어라면 누가 루트 128에 머무르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실리콘밸리로 모이고 실리콘밸리는 이런 인적 네트워크와 자유로운 아이디어 공유로 더 발전을 했고 연봉도 더 많이 올라갔던 것이죠. 결국 실리콘밸리가 기술 기업의 메카가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특허 보호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전 직장에서 얻은 기술의 특허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엔지니어가 한국의 엔지니어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허 보호를 하는 나라는 기술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이길 수 없겠죠. 단 기술을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엔지니어는 미국에서 간첩 혐의를 씌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연방법으로 특허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이제 몰빵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연구소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